제가 정말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캄보디아에 살면서 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이 자리에 와보니 그 20년의 세월을 산 저보다 더 많은 캄보디아 전문가가 여기도 계시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과연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사실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알고 계시는 분 혹시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캄보디아가 민주주의 국가야? 근데 저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오시는 분 10분 중에서 한 7분 이상이 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과거 캄보디아가 khmer 시절에 공산화됐던 시절이 있었고 주변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캄보디아는 당연히 사회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킬링필드 생각나시죠? 영화. 그런데 얼마 전 CNBC 조사에 의하면 세계 은퇴 이민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국가 1회 연속 4년 동안 뽑힌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중에서도 아까 우리 김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캄포 지역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캄푸추 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장면이 캄푸추 지금 현 캄보 후추 협회 회장으로 계신 분의 인터뷰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캄포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농장을 시작했던 사람, 저보다 먼저 시작했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 시작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겪었는가를 나중에 제가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시작을 해요. 저도 벌써 지금 한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농장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이 캄포 지역, 이 캄포 지역은 아까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현재 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GI, 지리적 상표 표시, 캄포 후추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지역의 표시입니다. 현재 캄보디아가 24개 주에 2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한 시가 프롬빈 시고 또 하나 시가 이쪽에 있는 깨비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갭이 깜포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현재 제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2010년 WTO로부터 GI 인증을 받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농사를 져야만 사실 GI 인증을 받게 되죠. 아까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후추만이 전부 깜포페퍼라고 하는 이 브랜드 네임을 붙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초자연 엄격한 관리 감독을 후추협회로부터 나무를 정식하는 과정에서 재배, 나중에 수확하는 과정까지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져야만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GI 인증입니다. 이것은 현재 깜폿이 개발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현재 보신 바와 같이 깜폿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아는 사실로는 그 인도차이나에 쓰나미가 왔을 때도 이 지역은 단 한 번의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이대로 아직 이 지역은 자연재해가 없는, 태풍이 없는 지역. 이게 타이완에서 이게 막아주고 죄송합니다. 이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 지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중국 쪽 차이나머니가 엄청나게 유리되고있는데 캄보디아가 국경 쪽에서 바다 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꼬공, 한 곳은 시안필, 그리고 이제 베트남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 깜푸주 쪽인데 이 지역에 사실은 모든 투자의 시작은 차이나였습니다. 차이나머니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데, 근데 하나 특이한 사실은 꼬공 지역과 시안필 지역은 이미 차이나머니가 모든 걸 장악했는데 이 지역은 중동,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차이나의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이나 쪽에서 4조, 5조의 자금을 가지고 이쪽을 개발했다고 하면 두바이 쪽이나 유럽 쪽에서는 20조가 넘는 자금을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일하게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 프놈펜 그리고 시안리 그리고 시안쿠비를 제외한 마지막 남은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GI 인증과 후추 가격의 변화 사항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이 깜폿 후추라는 것이 WTO로부터 이제 GI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이 가격이 당시에 똑같이 키로당 깜폿에서 생산되는 후추는 현재 세 가지 종류의 후추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 그리고 이제 레드, 화이트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블랙 후추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도에 15불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유럽 연합과 그리고 이제 깜폿 후추협회와 가격을 협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이 가격을 유지했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올해 새로 가격을 협상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국가에서 생산되는 후추가 5불 선에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수주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입장이죠. 가격을 보면 현재 블랙 후추 같은 것이 킬로그램당 수주가가 15불입니다. 그리고 레드 후추가 26불, 화이트 후추가 28불. 이것이 이제 시장 가격으로 보면 블랙 후추가 현재 킬로당 한 70불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레드가 180불, 그리고 화이트 후추가 200불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내수 쪽으로 가면 상당히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농장 현재 개발 상황입니다. 그 목표를 세우면서 순간기나 순간 다 잡아요. 무언가를 하게 돼요. 저는 우리 인생에 이 내용은 SBS 청주방송 CJB에서 6년간의 기록을 창사 특집으로 만들었던 다큐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잘 찍으면서 그 PD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어느 날 갑자기 방송사에서 나가서 다큐를 찍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찍느냐, 후추를 찍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다 캄보디아 가서 후추 찍으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제 PD님 사모님께서 후추? 작년에 사는 후추 아직도 있는데 후추 왜?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캄보디아 오시면서 작가님하고 이제 이렇게 쭉 오시면서 뭐 때문에 찍으러 가냐. 그래서 막상 이분이 오셨는데 막상 오고 나서 딱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랑 상부작으로 찍어야 됩니다. 정말 이 후추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도 몰랐고 이 후추 농장의 이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많은 국가가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렇게 있다는 거 자기가 정말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들어와서 이제 방송을 이제 다큐를 촬영을 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자기는 반드시 1년 안에 돌아와서 여기서 살게 됩니다. 하여튼 6년의 세월을 달렸습니다. 5만 평의 허허벌집 이 불모지를 운영하고 비가 오지 않은 건기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한 2만 5천 톤의 물을 담수해서 비가 오지 않는 4개월간 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수지를 만들고 또 이 농경지에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수백 개의 전봇대를 세웠습니다. 직원 숙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천연 성분의 비료를 만들기 위해 깜포 시내 식당마다 음식물 찌꺼기를 모으기 위한 통을 또 나눠주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추협회 420여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 후추협회 교육을 위해서 무가을 유황과 그리고 오일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바닷물과 인문산에 분류한 미생물 배양법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하여튼 깜포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깜포 후추협회에서 추천해준 가장 좋은 지역 비옥한 토양의 농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유기농. 유기농 농사라고 하는 것은 유기농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유기농 농사가 굉장히 어렵다. 그 유기농 농사라는 것은 막상 유기농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유기농 자재를 사다 보면 나중에 수확물이 나오고 뭔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유기농 농사의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사실은 2014년도에 한국의 기업과 함께 캄보디아의 클런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식물복지하는 집 아시죠? 그 연구실을 만들어서 사실은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팜유라고 하는 것을 세포배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배양한 팜유를 사실은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연구실이 또 필요하고
또 그런 연구실을 만들었을 때 그 연구실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안정되게 수입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당시에 깜부 후추협회 전임회장이시죠. 깜부 후추협회 전임회장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깜부 후추를 클론 개발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가게 됐고, 그래서 깜부 후추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실제 깜부 후추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유기농 교육장 이런 것을 많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사실 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완전한 법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감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바닷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 미생물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은 나무를 성식하기 2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8번 정도를 비오듯이 땅에 뿌려주고, 그리고 사실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식물 부산물, 이러한 것을 이제 통을 식당마다 나눠주고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실제 이제 액비를 만들었고, 이제 실제 이제 액비를 만들었을 때 음식물 부산물집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제 유기농 교육장이라고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염류 직접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국제법에 기준된 염류는 2.0 이하인데 저희가 만든 실질적으로 100m 기준을 해서 저희가 만든 음식물 거름을 분석해 보면 염류가 약 한 0.2%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0.2% 나오는 것을 다시 50배에서 500배 정도 시도를 하게 되니까 사실 그건 0.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왜 깜보 수출은 절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러한 고비용의 유기농 자재를 써서는 절대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직접 이런 걸 직접 만들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약 만들기. 농약이라고 하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후추기 때문에 그래도 그곳에 진딧물이 부재가 되고 노린재가 생기고 또 토양에 선충이 있고, 토양 선충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기생충처럼 땅속에도 기생충이 있는데 이런 토양 선충이 있고 흑말병이 있고 어떻게 보면 뿌리 썩은 병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좀처럼 아주 질긴 그 땅속에도 환전병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농사를 지면서 정말 그 화학농이라는 걸 쓰지 않으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것 때문에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농약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천연 오일을 카놀라유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그 카놀라유 중에서도 GMO가 아닌 카놀라유를 써서 저희가 오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오일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일이 그 린 오일이라는 오일이 있는데 이 린 오일이 400여 가지의 균과 충을 죽일 수 있다는 현재 가장 좋은 천연 오일입니다. 근데 리터당 단가가 엄청 비싸죠.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대체적으로 리터당 한 500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는, 한 100분의 1 비용이 들어가는 천연 오일을 만드는데 저희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균과 충, 화학농약은 균과 균제가 따르고 충제가 따르죠. 그래서 사실 농사를 지면서 저희가 농약을 만들다 보니까 균과 충을 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유황 같은 경우는 균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충을 잡는, 실제 우리 깜포 수출 농장에서 생기는 진딧물 노린자 같은 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약초액이었습니다. 돼지 감자, 그리고 우리 가을이면 도로마다 많은 은행잎,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 그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은 결국 백동 팔미꽃뿌리이죠. 그렇게 시작해서 사실 이제 저희가 그중에서 농사를 지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유통. 현재 깜보 부추가 연간 50톤에서 80톤 이상, 그 통계가
사실 잘못됐더라고요. 잘못됐는데 하여튼 그 통계가 수출이 나가는데 왜 이것밖에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깜포투추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의 후추는 과연 깜포 지역에서 나간 후추일까? 이런 의문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왜 그러냐면 이러한 깜포 지역에 이러한 후추 가공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후추 가공 시설을 갖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깜포 후추라고 하는 브랜드 GI 인증 마크, 깜포 후추라고 하는 그 인증 마크 자체를 협회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GI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응이거든요. 우리가 지적 소유권이나 뭐 특허권이나 이런 걸 가지게 되면 개인 대응을 해서 이제 그걸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GI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바로 대응을 하는 아주 강력한 대응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후추 가공 시설입니다. 이 세계 후추 소비 성장을 보면 아까 우리 이명석 교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실제 후추 소비량은 약 44만 6천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2.4%가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중동국가 또 가장 인구가 많다는 중국에서 연 3.7%의 소비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후추는 불과 몇 년만 있으면 엄청난 양이 아마 유통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된 글로벌 산업 분석 예측 자료에 보면 2017년에 세계 후추 시장은 약 37.6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매년 6.1%씩 증가해서 2025년에는 약 57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브랜드 깜포페프라고 하는 브랜드가 생산량 증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시장 확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앙코르 문명을 가지고 있는 시암립이라고 하는 지역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쪽을 오신 분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오시는 유로 관광객 입장권을 끊으신 분들이 작년 통계로 했을 때 약 7만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개 오시면 갖고 싶어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깜포후추인데 사실 그쪽 지역에 나가는 깜포후추가 단 1톤도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깜포후추는 팔리고 있습니다. 전부 베트남 후추가 깜포후추로 등록해서 팔리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후추 가공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역시 브랜드 도용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깜포페프의 가장 프리미엄 시장이 유럽인데 그 유럽은 매년 2년 정도의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17년도 소비량을 보면 약 한 8만 5천 톤을 유럽에서는 수출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약 한 2만 4천 톤이 바로 깜포 수출이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깜포 후추협회에서 EU 수출 현황을 보면 정확히 나가는 거는 80톤이라고 합니다. 2만 4천 톤이 팔렸는데 80톤밖에 수출이 안 됩니다. 그것 역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 등록 문제겠죠. 아마 아까 말씀드린 후추 가공 처리 시설이 완성이 되면 이런 모든 브랜드 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마 강력한 법적 대응이 시작이 됩니다. 그 대응이 시작이 되면 사실 깜포 후추를 생산하는 후추협회의 모든 회원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이 또 보장이 되겠죠. 아울러서 이러한 후추 가공 시설이 한 캠프에 안치게 된다면 그 캠프의 부동산 가격은 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농장을 개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약 한 100헥타 정도입니다. 평수의 경우 정확히 이제 31만 8천 평 정도의 규모를 저희가 이제 깜포후추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약 4만 9천
500평 정도의 농장을 분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1헥타면 보통 이제 3,025평, 보통 1헥타를 3,000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로, 세로 2m 간격으로 지주목, 이 지주목을 4m짜리 지주목을 땅에 30선을 감아서 약 1섹타에 구성되는 지주목이 2,250개가 있습니다. 그 지주목은 25년 이상 썩지 않는 지주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후추라고 하는 것은 혼자 먹기 때문에 반드시 지주목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는 계속 올라오는 때마다 계속 또 이렇게 싸줘야 되는 그런 아주 고인력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적 구성은 실질적으로 이제 1섹터가 약 3,300평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 타입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가 34, 58.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제공되는 면적이 1,972스퀘어미터입니다. 평수로 얘기하면 597평입니다. B 타입은 557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실제 우리가 깜포 지역에서 1차 지역 17헥타라는 땅을 지주 작업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약 14헥타의 땅에 소작농, 지주가 약 한 26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5헥타 규모의 땅에 실지 지주분들이 25분이 또 계십니다. 이 17헥타 내에 사실 어떻게 보면 50명이 넘는 소작농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배워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정말 많은 변호사분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이장님 이런 분들을 사실은 해서 당사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또 이제 그러한 것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작업을 해서 하나의 큰 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땅 사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실제 필요한 땅을 사들이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농장 구성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농장 보내주시죠. 여기 우리 EM의 박사님이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농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농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주목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이 지주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5년 이상이 썩지 않는 나무. 왜 그러냐면 보통 나무를 후추나무를 한 번 심으면 25년 이상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심은 것을 20년 계속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확할 수 있는 이 후추를 받쳐주는 이 지주목을 봤습니다. 이 지주목이 개당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1섹타 안에 2,250개의 지주목을 받고 이 박은 지주목을 또 와이어로 완전하게 당겨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장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밖에서 중장비 갖고 작업해 봤는데 사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만큼 정확한 건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또 실질적으로 양쪽 사이로 이 지주목을 박아서 차간막을 또 쳐줘야 됩니다. 2년 동안. 후추가 성장하면 2년 동안 차간막을 쳐주는데 그 차간막을 치기 위해서 와이어를 당기다 보면 양쪽 옆으로 3m가 더 나옵니다. 그 3m가 나오는데 그 와이어를 기술해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쇠로 했는데 쇠도 3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이 25년을 버티는 나무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2년간은 이런 차간막을 쳐줍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1.2폭의 수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수로 옆에 관계수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게 캄보디아가 1년에 8개월은 우기기간이고 4개월은 건기기간입니다. 그래서 건기기간에 또 그 물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동 공급 장치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전기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런 전봇대 비슷한 와이어를 이쪽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전봇대를 사실은 그쪽에 박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추를 심고 나서 이
저희가 이제 현재 만들어 놓은 농장이 4헥타입니다. 이 4헥타인데 이 4헥타를 구성하는 것이 A, B, C, D 타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쪽은 현재 카카오 수출농 협회에서 만드는 그들의 방식으로 만들었고, 또 한쪽은 나무를 정식하기 전에 미생물을 배양해서 최소한 2개월에 8번 정도를 미생물을 투여를 해서 뿌리가 활착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 건가, 이런 방법을 또 우리가 봤고, 또 한쪽은 직접 점적 관주를 깔고 사람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물을 주는 그런 점적 관주 시설을 했고, 또 한 곳은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매트를 또 깔아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간의 어떤 통계를 통해서 그 통계에서 가장 완벽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실제 이렇게 잘라보면 A타입이 실평수가 597평. 근데 실질적으로 수로가 1.2로 들어가는데 그게 그 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양하는 면적은 628평이 되는 거고, B타입은 587평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면적 안에 375개의 지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750그루의 나무를 심고, 역시 차강목을 치고, 모든 것을 다 구성을 해서 그 구성한 것을 이제 분양하게 되는 겁니다. 분양하는 방식은 그거를 분양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경제TV에 우리 김현석 교수님하고 그리고 이제 유영규 센터장님께서 그것을 방문하셨을 때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 땅을 그냥 지금 서로를 팔라고 쫓아오니까 그냥 팔면 내가 더 이득인데 제가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주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얘기만 나누다가, 그러면 땅을, 그럼 방법은 하여튼 땅을 제가 분양을 하는데 그냥 빈 땅만 분양을 하겠습니다. 빈 땅만 분양하고 그 위에 실제 농장을 만들게 되면 실원가는 제가 땅을 분양받은 사람한테 옵션으로 돈을 받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김현석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면 완벽한 사람은 안 됩니다. 또 처음 이것을 분양받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제공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식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방식을 다 바꿔서 실제 땅을 분양받고 그 땅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도지세를 지급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걸 만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A타입이 땅이 더 넓기 때문에 A타입이 6만 2천 불, B타입이 5만 5천 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현재 프놈펜의 같은 가격대의 플랫하우스를 보면 보통 현재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플랫하우스가. 그래서 그 플랫하우스 같은 경우는 10만 불 정도 되는 플랫하우스가 이제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밑에는 세를 줄 수 있고. 근데 보통 그 플랫하우스를 임대를 우리가 사서 그것을 남한테 임대를 줬을 때 임대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3개를 붙여야 됩니다. 그럼 21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평수가 실질적으로 한 25평 정도가 나오는데 이 25평을 남에게 임대를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 가격이 약 한 1200불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수익을 따져보면 이 농자, 이 플랫하우스 같은 경우는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인도차이나의 특징이 뭐냐면 아파트를 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감가상각식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프놈펜에서 이 실질적으로 이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농장 쪽에서 1000평이 넘는 땅을 소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확물을 갖게 되는 그런 세계적 명품 브랜드 후추를 심고 그러한 방법이 더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자산 가치에 대한 투자보다는 매월 현금이 나오는 어떤 그런 투자 방식이 더 좋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살면서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사실 외화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프놈펜 시내에만 7군데의 카지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오신 분 중에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까 우리 호트라의 관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 호텔에 저는 프놈펜 시내의 리갈이라고 하는 호텔에 제
제 라이센스에 지금 카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룹이 된 그 RGB라는 그룹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트럼펜신의 7군데의 지분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8년도 이전에 제가 한 달에 버는 액수가 장난은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크로스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불과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과거 우리 한국이 10년이 지금 캄보디아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 속도.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캄보디아가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캄보디아는 돈이 들어오는 걸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갖고 나가는 것도 묻지 않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세금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돈 쓰는 것 자체를 그 나라 화폐를 다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달러만 씁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1달러가 4,000리알이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1달러가 4,000리알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뭐 말씀드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다음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하여튼 성심성의껏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자리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한경 한국경제TV 관계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행사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의 강의를 주신 백성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열정적인